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어요. 자, 날씨가 시원해졌으니까 시장도 좀 힘을 딱 내서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위아래로 조금 답답하게 막혀 있는 시장이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0.1%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시장 말고 다른 나라 시장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자, 일본이 한 1.85% 정도 상승 마감했네요. 아무래도 그 관세 협상 관련해 갖고 추가 관세 더 물 수도 있다 이랬다가 그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요. 대만 시장 역시 마찬가지 0.48%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TSMC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관세 안 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 0.34% 정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바보짓을 좀 하고 있죠. 지금 요거는 이유를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아래 위로 답답하게 좀 막혀 있는 시장인데요. 자, 요거는 옵션 만기 관련해 갖고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요.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3, 6, 9, 12월 옵션 만기 매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은 8월 달이죠. 그래서 선물 만기는 없고 옵션만 만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옵션 포지션 관련해 갖고는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미국 경제 지표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저녁에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데요. 자, 이제는 또다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고용 지표를 말씀드렸죠. 19,000건, 15,000건 막 이렇게 5월달, 6월달 수치도 수정된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잘 버틸 수 있는 이유, 미국 시장도 좀 계속해서 이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는데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파월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티브 미란이라는 연준 이사가 비둘기파죠. 이 트럼프의 최측근입니다. 연준 이사로 매파 이사가 나가고, 한 명이 글로 들어갔으니까, 이거 금리 인하, 이제는 되겠는데, 요런 게 작용했던 겁니다. 요런 게 작용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내일 저녁에 화요일 저녁이죠. 우리 시간으로 CPI가 발표되는데요. 자, 보시면 요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PC는 마찬가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노동부에서 발표, 요거는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지금 발표되는 거는 6월물이 아니라 7월분이 내일 발표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연준의 시장이 잘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죠.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잘 버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쫙 보시게 되면 지금 물가가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어요. 자, 3.0. 이거 그냥 숫자 정리 안 해놓고 그냥 보면요. 모릅니다, 이거. 이거 매번 경제지표 나올 때마다 한 열 몇 가지를 제가 계속 정리하는데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뭘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요. 자, 이때까지 3월달까지 4월달까지 물가가 좀 떨어졌죠. 근데 5월달에 살짝 오르는 듯 했습니다. 6월달에는 2.7%로 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번 달에 예상되는 게 요게 헤드라인이 한 2.8%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 근원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2.8. 근원물가는 잘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그 헤드라인에서 변동성이 심한
음식료하고 에너지를 빼고 산출한 물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8 잘 안 떨어지고 있다가 지난달에 2.9가 나왔어요. 살짝 좀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한 3.0 정도가 지금 예상치로 나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 헤드라인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근원물가도 올라갑니다. 대신 월별은 예상치가 여기 한 0.2 정도, 전달이 0.3%였는데요. 0.2% 정도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지금 예상되는 수치, 요 정도 수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수치면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이겠지만 이거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지금 시장 예상치가 안 그래도 지난달보다 조금 높게 예상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보다 더 높아진다라면 시장은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이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쉽게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매파 목소리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만약에 이 물가 지수가 요거보다 예상치,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치요, 그거보다 낮게 나온다라면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거보다 낮으면 명분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야, 물가 안 올랐잖아. 근데 저 고용지표 엉망이었잖아. 연준 이래도 니들 그냥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있으면 진짜 니들은 할 일을 안 하고 그 직무유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CPI, 요건 예상치들도 다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CPI가 좀 낮게 나온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답답하게 아래 위로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예상치는 조금 높습니다. 지난달보다 한 0.1 정도씩 예상치는 높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뭐 그것만 충족이 된다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CPI 부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좀 아래 위로 조금 이렇게 막혀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금 있다가 옵션 시장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심사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세법 개정안. 자, 지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세법 개정안 관련해 갖고 그 당정 고위급 회의가 있는데 일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든 무슨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얘기 정도로 깊이 있는 대화는 하질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이를 보겠다라는 의논을 좀 더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부분은 시장에 안 좋은 얘기들 갑자기 뭐 또 루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거 세법 개정안 관련해 갖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매파적으로 해갖고는 명분이 없어요. 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식 투자해갖고 배당소득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그걸 임대해주고 임대 수익을 받으면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배당소득을 받게 되면요. 아무리 적게 받아도 거기서 배당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떼지 않습니까? 14%하고 1.4% 이렇게 뗍니다.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은 법인에서 기업에서요.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 1차로 세금 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당소득에서 또 소득세 또 뗀다. 그것도 최고세율을 35%를 한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맞는 얘기고, 자, 그렇다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배당을 받으면서 그걸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되 세율이 35%, 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8.5%죠. 그 정도로 높게 하게 되면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뭐 당장 그렇죠. 뭐 시장 그 맞는 얘기이긴 해요. 시장 하루 움직였다고 뭐 어떤 정책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거다라고 그 청와대 저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라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빠르면 9월 9월 국회 정기회의 때, 그리고 늦으면 11월 달 정도에 이 부분을 결정내서 할 텐데요. 자, 9월 달은 아닐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9월 달에 회의에서 그 부분을 통과를 시키려면 지금 얘기가 쭉 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진 않은 분위기잖아요. 자, 그래서 세법 관련되는 내용은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20일 이평선을 돌파했죠. 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뭐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드렸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은 60선 근처까지 빠졌었죠. 20선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대로 시장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 양선이 났고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잠깐 저항받는 듯 하더니 자, 목금 이때는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까지 지지력 테스트가 나온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이 좀 이따가 오늘은 옵션 포지션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상황부터 조금 짚어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현물은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 현물 2,658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조금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외국인들이죠. 뭐 조금 중장기적인 그런 자금은 오늘도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매도가 조금 있긴 있었는데 매도가 크진 않죠. 자, 보시면 그 전에 매수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는 차곡차곡 조금 사 들어가는구나, 매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 지금 오늘 1914억 정도 매도했죠. 근데 뭐 그동안 또 조금 매수를 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중반 오전장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1시 이후 뭐 그때부터 보면 이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자,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선물 시장 보시면 매도는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중요한 게 이번 주가 옵션 만기니까 옵션 포지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옵션 누적 포지션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냥 말로만 해드렸었죠. 양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양매도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잘 안 움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외국인들은 콜옵션 한 45억 정도 사고 풋옵션 15억 정도 팔았네요.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아요. 자, 굉장히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현물 시장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굉장히는 아니죠. 400억 정도니까 애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 463억 정도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매도를 했고, 오늘 한 45억 정도를 사서 419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누적입니다. 만기 지나고 난 다음 누적 포지션인데, 옵션 시장에서 400억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특히 지금 이번 주가 만기주인데 만기주에 400억 정도 되면요, 이거는 만기 근처에서는 변동성이 만약에 확 심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는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 5배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 10배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 7월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계속 콜옵션하고 풋옵션 양매도 포지션을 계속 이렇게 좀 구축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옵션 양매도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자, 한번 올라와서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현재 자리가요. 딱 그 자리예요. 이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콜옵션을 매도를 치기 시작했냐면 지난 월물 지나고 바로 아마 7월 10일이 7월물 만기였을 겁니다. 7월 11일, 12일 뭐 이때 이틀 동안만 해도 한 200억 가까이를 콜옵션을 매도를 쳤어요. 이 얘기인 즉슨 강하게 추세로 더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번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지난주에는 빼다 보니까 너무 뺐어요. 풋옵션도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풋매도 포지션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풋매도 포지션이 누적이 보시게 되면 457억이 풋매도 포지션으로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 457억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양매도 포지션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어쩌다 쭉 치고 올라가니까 밀어놓은 거고 밀다 보니까 너무 밀었으니까 또 좀 올려놓은 거고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가 목요일인데요. 자, 이거 콜옵션 수급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뭐 한 45억 정도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요. 장중에 뭐 한 77억 정도까지 매수가 있었어요. 근데 종가 무렵에 조금 줄었습니다. 제 속으로 바라기는 야, 오늘 한 100억 이상 정도 콜옵션 매수를 해주게 되면 내일부터 장이 좀 괜찮을 수 있겠는데 좋아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종가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취합된 걸 보면 45억 정도 순매수입니다. 요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해요. 요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내일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 포지션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막 좀 포지션을 늘려가게 되면 시장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내일도 마찬가지로 콜 매도 포지션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목요일까지는 목요일 최소한 오전장까지는 그냥 오를만 하면 때려놓고 빠질만 하면 들어올려 놓고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봐야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금방 갔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 62평선 지지를 받고 22평선 돌파한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이 기관 외국인들 오늘 양쪽 다 매수를 했죠. 그래서 좀 더 좋은 모습이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더 탄력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지금 만기 전까지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을 테니까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2개 업종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경력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력 관련주 제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아난티예요. 아난티를 야인 시대에서 8,000원 밑에서 추천을 해드렸죠. 그리고 한 쭉 치고 올라가길래 절반 정도 차익하고 지금 절반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북한이 지난주에 그 확성기 자체를 철거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트럼프가 지금 성과라고 하면 그게 진짜 좀 노벨 평화상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금 나온 성적만 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종식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국지전 있었죠. 이걸 갖고 니들 전쟁 안 멈추면 우리 관세 다 때릴 거야. 그래서 일단 말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도 전쟁 거의 국지전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 부분도 트럼프가 중재를 해서 말려놨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만난다 그러죠.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그러고는 남 하나만 더 하게 된다라면 북한의 개혁, 개방, 요런 걸 좀 이끌어내서 한반도의 평화가 좀 오게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다라면 진짜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가 그랬어요. 뭐 그냥 제대로만 따지면 내가 노벨상 받아야지. 그런 얘기를 했고, 며칠 전에 지난주에 내 이름이 오바마였다라면 나는 노벨상 벌써 받았을 거다. 지금 내가 한 걸 보면 노벨상 서너 번은 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물론 뭐 우리나라한테 방위비 더 내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더 내놔. 방위비 올려. 이렇게 협박도 하겠지만요. 북한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7월 달에 있었던 NSC 회의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내용들이 좀 나오죠. 북한의 개별 관광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 관련주들 이런 쪽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자, 아난티 같은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야인시대에서 아마 이쯤에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쯤 어디서 추천해드렸던 것 같은데, 8,000원 아래가 아니라 7,000원 아래인가요? 뭐 7,000 몇백 원 정도 되겠네요. 이쯤에서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아난티 같은 종목은 지금 1분기 실적이 별로 볼 게 없어요. 근데 아난티는 그 금강산 리조트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북한하고 관계가 좀 좋아진다라면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있죠. 자, 요게 현대엘리베이터가 대북 사업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아산이었잖아요. 현대아산의 지분을 82%를 들고 있어서 이 현대엘리베이터는 가장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도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도 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뭐 보시면 지금 한번 쭉 올라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번 볼게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고용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거 9월 달에 지금 0.25가 아니라 0.5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이 부분이 만약에 내일 저녁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아래 수준에 나와 준다라면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뭐 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요. 뭐 0.25씩 하더라도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들이 그때 되면 힘을 받을 겁니다. 그때 되면 힘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종목 HK 이노엔인데 요거는 제가 지난주 야인시대 때 추천을 해드렸죠. 한 2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요건 저녁에 야인시대에서 또 제가 리뷰를 해드려야 될 테니까 뭐 그때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전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안 오른 거, 그리고 실적 되는 거, 남들이 얘기 안 하는 거,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자,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서 실적 한번 간략하게만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대원제약의 작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한 280억 정도죠. 올해 예상치는 한 400억이 넘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900억이에요. 자, 그러면 상당히 실적 나오는 것에 비해서도 주가 자체도 상당히 싼 수준이고 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갖고 가끔가다 핫할 때가 있죠. 패치형 붙이는 거 비만 치료제 지금 임상 1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실적되는 종목이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요럴 때 살금살금 사모아 놓으면 요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좀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세법 개정 관련해 갖고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시장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시장의 상승 시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또 옵션 포지션이 콜옵션이 좀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상승 탄력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고 종목에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저녁에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